우리는 왜 지나간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한때는 소중했던 말들, 굳게 믿었던 약속들,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희망의 조각들을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함이라는 것, 과연 존재할까요? 진실은 영원함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부서지고 바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오래 간직하지 못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간직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저 듣고 흘려보내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은 짊어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잠시 멈춰 생각할 기회를 선물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어떤 진실은 주머니 속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작고 깊숙이 숨어 있어 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머니 속에 오래 간직할수록 그 조각은 점점 더 깊이 당신의 살을 파고듭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예리한 통증이 느껴지며 그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믿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예쁜 리본으로 묶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며 가슴에 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때로는 추하고 날카롭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감정이나 계획, 혹은 당신이 꾸는 예쁜 꿈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겁게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을 짓누를 때까지 계속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지 시험할 뿐입니다. 일단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몰랐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벌레처럼 당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당신이 이해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틀어버립니다. 갑자기 세상은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굳게 믿었던 친구에게서 균열이 보이고 간절히 붙잡았던 희망의 밑바닥에 깔린 거짓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척,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척 행동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을 버티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이름의 방어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벽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더 크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우연히 알게 되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죠. 이제 나는 알아. 이제 내가 한 발 앞서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더 세게 줄수록 진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소유합니다.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처럼 당신의 혈관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금씩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몸 안에 퍼진 독은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실은 태어나는 순간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전에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집가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순간들, 말들, 스쳐 지나간 눈빛들을 마치 머릿속에 자신만의 박물관을 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진실이 무거울수록 더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이를 의미한다고, 고난이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훈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처가 자랑스럽게 내보일 훈장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흔적도 없이 아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기억에 먹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살려두고 당신 안에서 숨쉬게 하고 결국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귀에 닿는 순간 죽었어야 할 무언가의 관리인이 될 뿐입니다. 기억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놓아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쇠창살과 감시하는 교도관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이 감옥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깨끗합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며 당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순간들의 작은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그 감옥을 당신 스스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벽돌은 당신이 놓지 못했던 생각이고 모든 자물쇠는 당신이 계속해서 되새겼던 감정이며 모든 쇠사슬은 당신이 끊어내길 거부했던 만약에라는 미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서 형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향수라고 혹은 성찰이라고 때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감옥을 우리의 정서인 한처럼 고통이 삶의 깊이를 만든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따뜻한 담요처럼 위장한 독방 감금일 뿐입니다. 기억은 그저 얌전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기어다니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행복한 기억이요. 물론 한동안은 달콤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슬픈 기억은요? 그것들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다채로워집니다. 마치 당신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들을 너무 많이 되감아서 그것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조각된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적일 만큼 아프게 빛날 때까지 갈고 닦은 그런 버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그만큼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착각하죠. 그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억을 가까이 둡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교도관입니다. 당신을 죽이고 있는 기억을 간직할 때마다 당신은 그 기억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하는 셈입니다. 어서 와, 편하게 있어. 내 머릿속 가구를 마음대로 재배치해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방을 장식합니다. 좋았던 옛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작은 그림처럼 걸어두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강해졌다는 것이 그 무게를 계속해서 끌고 다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수년 동안 갈고 닦아온 쇠사슬을 언제 그만 옮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쥡니다. 무거움을 중요함과 혼동합니다.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기억은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이 순간들, 이 이미지들, 이 실수들과 성공들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감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고 다니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는 매 순간 당신은 갇혀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두려워서 벽이 있던 자리에 남을 공허한 공간이 두려워서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낯선 미지의 세계로 걸어나가는 것보다 익숙한 것에 갇혀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유령들을 동반자 삼아서 말이죠. 하지만 감옥의 진실은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안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듯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의 발걸음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너는 일어났던 일이지만 더 이상 내 삶의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은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간직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순간들, 교훈들, 당신이 겪어온 일들의 증거들을 말이죠. 마치 마음속 먼지 쌓인 선반 위의 작은 트로피들처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모든 상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다시 들려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훈장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더듬을 때마다 당신은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뿐입니다. 지우는 것은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더 이상 당신의 정신적 수집품 목록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상자를 집어들고 마음의 가장자리로 걸어가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스며들 기회를 갖기 전에 불 속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네,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력만이 과거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당신에게 건너오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짊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면 당신은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유령들을 끌고 다니느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지워버리면 갑자기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낡은 그림자의 안개 없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있는 것은 약함이며 무언가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또 다른 속임수일 뿐입니다.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침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고통에라도 매달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어제의 무게가 폐를 짓누르는 것 없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우는 것이 힘인 이유입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이 부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의 진짜 위험은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상처의 개수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집품을 관리하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당신이 그 일을 겪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지운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겪어냈고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도록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저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려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찾아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먹이로 삼을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이 차지했던 공간에 서 있는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침내 처음에는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조차 거의 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유령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